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는 또 K배터리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요. 특히나 IRA 법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시장 지배력이 다시금 좀 확인됐었습니다. LG엔솔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또 삼성 SDI와 SK온의 상황까지는 좀 어떤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K배터리 IRA법에 대한 수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이미 LG에너지솔루션 24% 점유율을 확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부터 이 점유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24% 상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지금 삼성 SDI와 이 SK온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서 뒤따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SK온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벌써 이제 4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벌써 10%나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646%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이제 282% 상승을 하면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점유율 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사실 10위권에 겨우 이제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IRA법까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시장을 집중 타겟으로 겨냥을 해서 핵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3대 축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북미, 그리고 EU, 중국 이렇게 세 지역을 많이들 꼽고 있는데요. 자, SK온의 경우는 북미에 이제 집중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북미 성장률 잘 체크하시고 이제 삼성 SDI는 유럽 쪽에 투자를 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 SDI는 유럽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CATL과 함께 이제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비중국권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합작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SK온과 삼성 SDI는 추가적으로도 이제 폭발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K배터리 관련주인 3사 모두 다 향후 전략이 좀 밝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제외에서 또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또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북미 시장 기준의 시장의 좀 압도적인 점유율 1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또 차지를 했고요.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따져본다면 또 국내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국계 기업의 성장세가 또 압도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현재 중국 기업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더욱더 강력한 성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보이시는 분들, 일부 시각에선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높다? 이건 기존부터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에 독점 공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파나소닉 점유율이 압도적인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CATL 같은 경우 이 중국 기업인데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 사실입니다. 이 CATL 같은 경우는 무려 4%에서 14%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431%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을 갖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북미나 유럽을 겨냥하기보다는 사실 테슬라의 모델 3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올라온 실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IRA법 이 부분이 시행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에서 퇴출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 판매량 정도에서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정도로 보고 이제 유럽에서 일부 확대하는 정도 수준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중국 기업은 우리가 볼 때 크게 우리랑은 경쟁이 크게 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는데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업체들에는 이제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지역 자체가 아예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당연히 성장합니다. 중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고 시장에서 이제 공략하는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IRA법 시행되는 이 3년 이후 정도로 잡혀 있는 이 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또 확대가 되면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정책의 흐름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으로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몰려들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점유율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중국과의 기업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 기업들 역시나 비전은 좀 밝다. 특히나 정책의 흐름이 한국 배터리 3사에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국내 배터리 기업은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 법인과 더불어서 또 공장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현재 좀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합작 법인이나 공장 설립의 확대로 인해서 내년에는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좀 왕자를 차지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6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이 합작법인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온은 이제 전략의 핵심인 북미에 이제 2025년에 테네시하고 켄터키 포드와 합작 공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조지아 공장도 2025년부터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 모두 이제 SK온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뭐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높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09년에 이제 GM의 뭐 배터리 수출을 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파나소닉 외에도 한국 배터리가 수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벌써 13년이나 된 얘기인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CATL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작법인 부분에서도 미국의 뭐 최고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GM과 이제 합작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3공장까지 얘기가 완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4공장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미 지난달 11월부터는 첫 번째 공장 양산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공장에서 양산되는 부분이 이제부터 실적에 포함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네시에도 이제 뭐 시작되고 미시간 공장도 내년에 시작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2030년까지도 꾸준하게 공장이 설립되면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앞으로 탄탄대로만 걸을 뭐 이런 뭐 일정들이 아예 확립이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테슬라와도 협업 중인데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배터리 내재화의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해도 양산하는 건 또 다릅니다. 대규모 공장을 설립을 하고 양산을 하고 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이제 공급망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내재화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모든 지역에 다 공장을 직접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작법인 형식으로 해서 이제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트렌드에 맞게 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우리나라 이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중국 정도만 제외하면은 나중에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지만 중국은 지금도 이미 우리
그 수출 대상에서는 거의 뭐 제외되다시피 해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은 뭐 크게 우려할 거 없고 유럽과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성장하는 시장 중에서 또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 노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뭐 확고한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뭐 제가 볼 때 탑픽 종목이라고 치면은 뭐 그래도 기존부터 뭐 강했고 앞으로도 합작 공장이 워낙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국권 1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도 우리가 중국에 진출을 못한다고 해도 포함을 해도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도 뭐 가장 뭐 왕자를 차지할 확률은 높고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배터리 3사 기업들이 이제 업체와 또 합작 공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LG 엔솔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지만 최근 들어서 좀 LG 엔솔의 기업 가치가 뭐 테슬라와 중국 CATL을 뭐 제친 것인 맞지만 좀 주가가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 동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뭐 처음 상장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였죠. LG에너지솔루션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 LG그룹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또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뭐 취임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하면은 뭐 세 가지를 꼽고 있죠. 기존에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던 반도체 산업이 기본이고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이 세 가지를 가장 크게 꼽습니다. 그중에서 배터리, 삼성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지금 당장은 LG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성장성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고평가된 건 맞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해서 2025년 그리고 2030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을 설립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시장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또 그때 가면은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10년 남는 국가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면은 뭐 최대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년 정도 탑승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연기관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는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고평가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잠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40만 원 구간을 이제 계속 돌파 시도하고 이탈하고 반복했었는데 40만 원 돌파하자마자 추세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휴식 그리고 상승 후에 최근에도 60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여러분들 거래량이 엄청나게 뭐 증가하면서 장대 연봉을 그린다라고 하면 한번 도망 나와야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쉬는 구간에서도 양봉을 세우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힘이 강하고 내려갈 때 힘이 약하다. 여러분들 지금은 수급이 LG에너지솔루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2024년에 추가적으로 가시화되고 2025년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높은 밸류는 오히려 정상이 될 수가 있고 2025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저는 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본다라고 하면 지금 60만 원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앞자리가 뭐 100만 단위로 바뀌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흐름. 자, 우리 사람도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하면은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버 페이스로 더 뛰면은 다치게 되죠. 자, 다치기 전에 쉬어가는 흐름 아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여유롭게 보세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보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는 싸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물량 조절하시면서 보시면은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걱정 없다. 주가에 대한 부분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도 충분히 싸다. 앞으로 저는 단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